미안합니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카페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주문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키오스크.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기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게 더 편합니다. 이 같은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 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동네 카페 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커피 향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어르신은 잠시 서서 카페 안을 둘러봅니다. 창가 자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코트를 정리하며 천천히 계산대 쪽으로 걸어갑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그 한마디면 주문은 금방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계산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커다란 화면 하나가 서 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멈춥니다. 그때 직원이 말합니다. 어르신 주문은 키오스크로 해주세요. 어르신은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번 눌러봅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메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메뉴가 너무 많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찾으려다가 다른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또 바뀝니다. 샷 추가, 휘핑크림, 얼음량. 어르신은 잠시 멈춥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저기 조금만 빨리. 어르신은 뒤를 돌아봅니다.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화면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어디를 눌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어르신은 화면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작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요. 어르신은 지갑을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카페 문을 열고 나갑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어르신은 길을 걸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 사실 기술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기술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까요? 기술은 분명 사람을 편하게 만들려고 발전한 것 아닙니까? 사람의 삶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술이 점점 더 어려운 것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세상은 항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더 편리한 세상을 원했고, 기술은 그 바람을 따라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빠르게 움직일 때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때로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조금 낯설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 사람은 각자 다른 속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걷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빠르게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천천히 가는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모두가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 세상을 더 오래 그리고 더 깊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카페에서 있었던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밤 한 어르신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단지 비밀번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또 비밀번호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TV에서는 뉴스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앱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연금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누릅니다. 은행 앱이 열립니다. 그리고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어르신은 잠시 생각합니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잠시 후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수첩에는 여러 가지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은행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비밀번호, 휴대폰 비밀번호. 어르신은 한 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조심스럽게 입력합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이 문장이 나타납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멈춥니다. 아닌가. 다시 입력합니다. 또 틀립니다. 어르신은 수첩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하지만 또 틀립니다. 잠시 후 화면에 문장이 나타납니다. 비밀번호 5256. 계정이 잠겼습니다. 어르신은 한동안 스마트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잠시 후 작게 말합니다. 요즘은 내 돈 찾기도 어렵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면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내밀면 모든 일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비밀번호, 인증번호, 보안 문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과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돈을 지키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계정에도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문을 만듭니다. 문이 하나일 때는 열고 닫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문이 많아질수록 들어가는 길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자물쇠가 하나일 때는 열기가 쉬웠지만 자물쇠가 10개가 되면 열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들이 때로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기술이 사람보다 앞서 달릴 때 사람은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조금 어려워졌구나. 부처님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안함을 찾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을 피하려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장치를 만듭니다. 더 많은 비밀번호, 더 많은 보안 장치, 더 많은 확인 절차. 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장치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편하게 예약할 수 있었던 일들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어르신이 병원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집안은 조용합니다. 한 어르신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은 전화기를 들어 병원 번호를 누릅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됩니다. 네, 병원입니다. 어르신이 말합니다. 저 진료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직원이 말합니다. 어르신 이제 전화 예약은 안 되고 앱으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앱이요? 네, 휴대폰에서 병원 앱을 설치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 예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잠시 더 듣다가 천천히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앱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어르신은 말합니다. 병원 가려면 공부부터 해야겠네. 어르신은 잠시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금 쓸쓸함이 섞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전화하면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언제 오세요? 그렇게 예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예약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던 어르신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어르신은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읽습니다. 엄마, 나 휴대폰 고장났어. 어르신은 잠시 멈춥니다.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옵니다. 새 번호야. 그리고 다시 메시지가 옵니다.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어르신은 잠시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인가? 하지만 왠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웃에게 묻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 맞을까? 이웃이 말합니다. 요즘 그런 문자 사기 많대요. 어르신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세상이 참 어려워졌네. 기술은 사람을 더 편하게 만들려고 발전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더 쉽게 소통하고 더 빠르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될수록 더 조심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세상은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더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도 순식간에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많아질수록 그 속에 혼란도 함께 생겨납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만들지만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돕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속이는 길입니다. 기술은 그 두 길 사이에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른 방향을 향할 때 기술은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른 방향을 향할 때 그 기술은 사람을 속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괜한 걱정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휴대폰으로 확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 어르신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들어 검색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잠시 후 수많은 글이 나타납니다. 어르신은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글을 읽습니다. 두 번째 글을 읽습니다. 세 번째 글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어르신은 다시 검색합니다. 가슴 답답, 심장 질환. 이번에는 더 많은 글이 나타납니다. 어떤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다면 큰 병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잠시 후 혼잣말을 합니다. 아까 의사는 괜찮다 했는데 검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정보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왜 마음은 더 복잡해지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은 배우고 알아가며 세상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우리 혼자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기술은 정보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정보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부처님 말씀, 마음이 불안할 때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찾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글을 읽고 더 많은 정보를 봅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을 때 정보는 마음을 더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정보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항상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기술이 사람을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며칠 전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내 건강을 휴대폰이 알려준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작은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계가 진동을 합니다. 어르신이 화면을 봅니다. 심박수 알림. 어르신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봅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벤치에 앉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갑니다. 잠시 후 심박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르신은 조금 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시계가 나보다 내 건강을 더 잘 아는 것 같네. 예전에는 이런 일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시계 하나가 우리 몸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기술이 때로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사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지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몇 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립니다. 잠시 후 화면이 밝아집니다. 영상 통화입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화면을 누릅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작은 얼굴이 나타납니다. 할머니, 손주입니다.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얼굴도 금세 밝아집니다. 어머, 우리 강아지, 오늘 뭐 했어? 손주가 말합니다.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그래, 그래. 밥은 먹었어? 네. 예전에는 손주 얼굴을 보려면 명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바닥만 한 화면 속에서 손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요즘은 참 신기한 세상이야. 잠시 후 통화가 끝납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좋다. 기술이 때로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기술이 사람을 더 가까이 이어주기도 합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스피커가 놓여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AI 스피커입니다. 어르신이 말합니다. 오늘 날씨 알려줘. 잠시 후 스피커가 대답합니다. 오늘은 맑고 기온은 22도입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합니다. 사람보다 이게 더 친절하네. 잠시 후 어르신이 다시 말합니다. 옛날 노래 하나 틀어줘. 그리고 익숙한 노래가 거실에 흐릅니다.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기술은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사람의 하루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술은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술이 만든 속도를 숨가쁘게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세상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만들고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사람 위에 서는 순간 그 기술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술이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될 때 그 기술은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부처님 말씀, 세상은 항상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도 그 변화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마음이 사람을 향하고 있을 때 기술은 사람을 돕는 길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른 방향을 향할 때 그 기술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술의 목적지는 효율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기술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함께 남습니다. 그 기술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지키고 있을까요?